자,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 국내 민생, 경제 살리기에 온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또 국외 사정도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는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역대 가장 빠른 이 새 대통령의 해외 방문이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자,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무척이나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G7에 먼저 참석하겠다라는 의지를 대통령이 밝힌 건데요.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12월 3일 내란 이후 한 6개월이 넘도록 정상회의가 멈춰 있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 국제부대에 나가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반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선거 후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외교 무대에서 G7 국가들을 만난다면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겠네요. 자신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G7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 과연 한미 정상이 따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만남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에 대해서 외교안보 전문가는요, 15초 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라는 강조를 했습니다. 집중력이 15초를 못 넘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모들 말에 의하면 15초 내에 트럼프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두 가지식으로 해야 된다. 그 유명한 악수 싸움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거부터 우리 정부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악수를 해올 것인지, 또 그리고 늘 자기한테 끌어들여서 압력을 가하는 거. 이 사람의 특징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 모든 것들이 협상으로 보고 우위에 서야 된다. 그게 아주 기본적이고요. 또 여기에 굉장히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커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루기 힘든 사람이다. 궁금한 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 문제도 풀기 촉박한 시간인데 지금 국제적으로 풀어야 될 이 외교 문제들, 이게 지금 준비 시간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G7에 곧장 참석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 이게 좀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는 얘기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캐나다 쪽에서 초청을 받은 것이거든요. 네네. 가고 싶다는 거에서 초청했을 때는 당연히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최대한 준비를 해서 그 6개월 동안 단절된 국익 같은 외교 같은 걸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G7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인권이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서 불법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국민이 불법이 아닌 희망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이걸 또 대외 해외 글로벌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코리아 이제 어게인이라고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15초 안에 무조건 이제 트럼프에게 관세 협상 그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마디 바이 코리아 어게인입니다. 그 한국에 대한 방산, 조선, 뷰티, 문화 같은 강국의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으로도 바이 코리아 어게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은 15초 안에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외교부 인선 라인도 확정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 정권,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의 외교 라인인데 이번에 G7에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교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국가 원수가 그대로 G7에 참석한다. 글쎄요, 그래도 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지울 수가 없네요.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먼저 이거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G7에 초청을 받았다는 거는 다행인 거죠. 그렇죠. 그거 자체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캐나다에 가서, 그리고 또 지금 이 선진국들 덩치 큰 나라들이 지금 통상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통상의 미래는 뭔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가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죠. 네. 그 우려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가서 실수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원치 않는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말로 나오거나 행동으로 나올까 봐 그게 한 가지 우려가 되기는 하고 그 어떤 성과가 뚜렷한 성과가 없을까 봐 네. 이제 사실은 걱정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일단은 G7에 초청된 거는 매우 다행이다. 네.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가서 성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에 있어서는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입장이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가서 무슨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촉각이 곤두세워질 거고요.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캐나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을 했잖아요. 네. 근데 혹시 캐나다가 이것을 좀 약간 그 미국에다 대고 네.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가. 아, 트럼프하고 지금 캐나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안 좋은데 지금 사실 한국이 그 탄핵 이후에 지금 네.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진 그 선거인데 네. 거기에다 대고 무슨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건 아닌가. 그래서 아하. 우기가 악용이 되는 건 아닌가. 네. 그런 걱정은 좀 해봅니다. 아, 뭐 그렇게까지 한다면 캐나다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정상이 가는데 어쨌든 근데 하나 걱정은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백악관에다 앉혀놓고 망신 준 거나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도 와갖고 뭐 거의 싸우다시피 하고 갔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걱정은 되는 건 있어요. 막무가내 또는 자기 마음대로 막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라도 괜한 또 어거지 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혹시 이미지 타격을 입지 않을지. 물론 그런 걸 잘 방어해낸다면 네네. 외교 무대에서 오히려 또 시험대에서 성공적인 이 메시지를 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의 걱정은 사실 현실화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래요? 생각하기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남아공이라든지 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이 봉변을 당한 상황은 사실 굉장히 기획된 거였어요. 네네. 준비를 하고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그다음에 동영상도 남아공 대통령한테 백인을 어떻게 뭐 학살했다라는 식의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건 전부 다 계획된 것이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이디 벤스를 옆에 앉히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으로부터 젤렌스키를 공격하게 하고 하는 과정들이 전부 다 기획된 거다. 그런데 다자회담에서는 그럴 여유는 없습니다. 보통은 여러 어떤 그런 정상들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짤막하게 몇 분간의 회담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정밀하게 물밑 협상을 해서 테이블도 놓고 하는 어떤 그런 회담을 하더라도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한 국가를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봉변을 주면서 지금 뭐 동맹이라 하더라도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만약 그걸 한국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백악관에 정식으로 초청한 다음에 네. 보여주지 여러 정상들이 있는 네네. 다자간 회담에서의 짧은 미팅, 짧은 만남 저는 도리어 걱정하는 게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만남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의제라든지 과정을 다자간 회담에서의 짧은 만남 역시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게 일주일 동안 불가능할까 봐 네. 이게 못 만나고 돌아올까 봐 그게 걱정이지 그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그 젤렌스키나 혹은 남아공 대통령의 봉변 같은 그런 해프닝은 아마도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아마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대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이미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이제 알려졌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들이 있죠. 일단 가깝게는 일본 이 이시바 총리와도 통화를 오늘 내일 중에 할 수 있을지 아마 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도 순차적으로 다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아마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의 입지 그리고 외교 관계를 어떻게 위치 선정을 하고 앞으로 방향을 잡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인 G7에는 참석하겠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나토 정상회의는 조금 신중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나토의 이 무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대의 데뷔전을 치렀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신중론과 아니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대한 이 나토 회원국들의 의견이 좀 모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도 어떻게 보면 좀 복원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좀 규탄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두둔하는 그런 외교 무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것이 혹시 이제 외교 상황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나토를 가지 않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데 거의 대부분은 좌파 경향적인 레프트 리닝이라든지 이런 수식어를 붙여요. 그거는 어떤 언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발언들이 대개 미국에 대한 어떤 뭐 점령군이랄지 이런 표현들 또 중국에 대한 호의적인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또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나토 이 업저버국으로 가는 거예요. 나토 정상회담에 나토의 어떤 정식 회원국도 아니고 이 나토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나토 업저버국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러시아가 북한과 혈맹 관계를 맺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러시아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복원하려면 우리가 나토의 어떤 업저버 정도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떤 그 관계를 맺어야지 이미 혈맹 관계가 돼 있는데 우리가 북한 말고 우리를 바라봐 달라고 나토에 안 간다는 건 도리어 우리의 카드 하나를 잃어버린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요. 지난 6일에 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공식 확인은 됐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런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미국 측에서도 입장이 나오고 우리 측에서도 어떤 통화 내용에 대한 뭐 대표적인 뭐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 자체가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심지어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가벼운 신호가 아니야.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야. 뭐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던데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통화가 좀 늦어졌죠. 네. 저는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네. 해요. 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하루 이틀 늦어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다만 그 입장, 그러니까 통화 내용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과 그 어떤 내용이 안 나왔다는 거는 약간은 우리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도 뭐 좋은 통화였다. 우리가 언제 만나자. 뭐 아니면은 우리가 통상에 관련해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덕담 외에 그 안에 숨어 있는 행간들을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런 내용이 아예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건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뭐 보면 뭐 추론의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앨런 머스크하고 또 트럼프가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그런 여유도 없을 수도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쟁의 영역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4일 정도 취임 이후 4일을 했는데 이건 늦은 건 아니잖아요. 조율하는 과정인 것이고 그리고 입장 발표는 당연히 아이스 브레이킹 첫 통하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것이고 이제 만나서 이제 지속적으로 회담을 이어가면서 이제 미국 네. 측 특히 트럼프의 입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여야 함께 국민과 함께해서 또 이제 관세 협정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이런 여러 가지 겹겹이 쌓여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신뢰를 주는 일 지금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